안녕하세요. 솔루션북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일본의 전설적인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인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 성공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18살 되던 해에 도둑질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죄 지은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록 후 자기의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이런 말을 들었죠. 당신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하시오. 남부크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지만 주지 스님께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해요. 대신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보크는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후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찾아갔는데요. 그 관상가가 크게 놀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운명이 완전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이후 남북군은 출가보다는 운명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해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관상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의 성공의 절제학의 일부를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유명한 관상가가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다.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 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와, 이런 사람이 일본 최고의 관상가라니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판단해줬던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남북군은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나 되었으나 보리 한 옥반, 술 한 옥, 반찬은 일탕일체의 간소한 식사를 하면서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아서 7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가 소개한 운명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놓을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들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요.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말이요.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와, 완전 단호합니다.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라고 말해주고 있죠. 재주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지만 아직 성공한 일이 없다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남북구
미즈노 남부쿠는 항상 음식을 절제할 것을 당부하곤 했는데요.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음식론, 절제론 한번 들어보실까요? 음식 말고 성공을 즐기시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입니다. 입으로 한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내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에 똥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스스로 하십니까? 정말 섬찟하네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죠. 미즈노 나부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소식을 하라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좋을까?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보아도 제가 컨디션이 좋고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음식 절제도 잘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야식을 한다든가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몸을 많이 불렸었죠. 지금 제가 한 1년 동안 10kg 정도가 빠졌는데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하면서 빠졌던 남보크의 말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삶도 더 안정이 되고 마음도 더 편안해졌거든요. 자, 이제 식사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총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철록이 변해서 생기는 것인데 복식을 하면 전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아무 때나 먹고 많이 먹고 들쭉날쭉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식사를 하면 가난해지고 망한다고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천복을 줄이는 일이니 절대 삼가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부쿠는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오. 완전 당당합니다. 3년 동안 규칙적으로 소량의 식사를 절제한다면 운명이 바뀐다고 장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보쿠가 말한 운명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왜 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상이란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 그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을 보고 길흉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기만 할 뿐 기륭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를 행하면 길흉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길흉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김밥 파는 CEO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님과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체 회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두 분 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걷기, 단순히 걷기라는 그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단련했고 식사를 조절하면서 몸을 단련하면서 다시 사업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셨다고 했었거든요. 마음이 동요하고 심란하신 분들, 오늘부터 내 운명을 바꾸는 차원에서 식사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삶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솔루션 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